문해교사로 입문하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을 이해하고 내가 문해교사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된 일이 어느새 순삭지나 오늘이 되었네요. 그 몇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 성인 문해의 꽃, 어머님들과의 시화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내기 교사일 때가 새삼 생각나는군요. 글을 모르는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하지만 어머니들 왜 글 배우러 오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술술 나오던 금 같은 사연이 시가 되는 것은 그간 고민을 순식간에 잊게 했었지요. 시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면 교실 곳곳이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쏟아낸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인생 이야기인 시야를 이곳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을 몰라 새까만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녹록지 못한 그들의 사연은 혹여 삶이 채워지지 않아 힘든 당신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게나마 꽃을 피워내고 있는 한 문해 학습자의 시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와 한국문해교육협회 익산지부가 함께하는 마을 라디오 수업에 참여한 인기쟁이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기쟁이 팀이 준비한 늦은 봄꽃들의 사연이라는 방송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소개했듯 문해 학습자들의 삶을 시로 표현한 여러 시야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 그 시야의 실제 뒷이야기를 상황극으로 만들어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방송을 준비하신 인기쟁이 팀원들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앉아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문해교사 이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차 왕윤미 문해교사입니다. 네, 저는 박희순입니다. 네, 많이 반갑습니다. 어떻게 반갑습니다. 막상 방송하려니 긴장되실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 기대가 돼요. 어머니들 네. 시화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기대돼요. 네, 다행입니다. 많이 긴장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아끼시는 문해 학습자분들의 주옥 같은 시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무척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시야 소개만이 아니라 상황극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시화를 제가 방송하고 그 다음엔 우리 팀 전원이 역할을 나눠 시화 뒷얘기를 상황극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아, 실제 상황을 극으로?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상황극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 시야 낭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딸 승주야,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네가 엄마 생각해서 산업체 간다고 했을 때도 말도 못하게 울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런데도 너는 내 생각만 해주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는 너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못난 대물림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큰딸이 고등학교 갈 때였다. 애들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때였다.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먼저 산업고등학교 가겠다고 말을 했다.
나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내 딸도 대학을 못 간다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된다, 안 돼야.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문계 가보자. 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안 돼, 엄마. 동생들은 어쩌라고. 엄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돈 벌어다 줄게. 동생들 가르치고 엄마도 고생 덜어야지. 그 돈을 어찌 쓰라고. 왜 철이 일찍 났냐? 엄마 마음 아프라고 철이 났냐? 하염없이 며칠을 울었다. 원서 쓰던 날 아빠는 방에서 담배 연기만 연거푸 피워내고 나는 부엌에서 괜스레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넣으며 연기를 냈다. 연기는 눈에 들어가 눈물을 만들어 눈물은 내 옷깃을 타고 내려 적셔댔다.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 그것 말고는 내 슬픔 말할 길 없었다. 부모가 되어 못 배운 서름이나 물려주다니 참 못났다. 못난 내가 미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 못 드는데 해는 얄궂게도 어김없이 떠올라 나를 밝혔다. 우리 딸 어찌할까잉. 학교 갈 때마다 창피해서 어쩔까. 야속도 나 저해 야속혀. 눈 감고 안 보면 잊힐까, 세월이 지나면 잊힐까 했다. 하지만 그 세월 다 보내봐도 잊히지 않고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 가득하다. 딸은 여전히 자리 못 잡고 힘든 부모 건사하느라 자기 인생 양보 중이다. 딸아, 이제 양보 그만해라. 힘든 세월 살아가면서 더는 양보하지 말아라. 엄마 용서하지 말고 엄마 생각도 하지 말고 내 행복 찾아서 홀 날아가거라. 보기만 해도 아깝던 우리 아가 사랑스런 나의 딸아. 난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새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넌 세상을 조금만 더 배웠으면 생각했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선생님들 눈물샘 제대로 하는데요. 네.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네, 가슴이 감동적이에요. 먹먹합니다. 네, 이 곡 누가 쓰셨을까요? 네, 접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스러웠다니까 저도 그 감동이 느껴져서 더 좋은데요. 사실 시화가 아주 간략한 시화잖아요. 그런데 제목은 큰딸 승주하지만 상황극은 못난 대물림이라는 주제의 시화였습니다. 못난 대물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못 배운 서름으로 힘든 세월을 산 엄마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업고등학교에 어린 딸을 보내고 대학이 아닌 산업전소에 먼저 보내야 하는 그 못 배운 대물림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 한없이 울기만 하던 어머니가 생각나는데요. 목임에서 간신히 뱉어난 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몇 자 아니지만 절절히 전달되기에 꼭 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실제 뒷이야기라고 한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죄송하지만 혹시 선생님이 짐작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정직한 방송을 절대 그렇게 퇴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라 제가 의심을 해버렸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의 시와는 항상 다 소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꼭 지어낸 이야기 같죠. 하지만 어머님들의 시와는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다 보니 시와 하나를 쓰고 나면 그때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꼭꼭 묻어두었다가 그때 이제 시와를 쓰면서 그 상황을 뱉어내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네, 정말 실제 이야기라니 너무 놀라운데요. 자,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이 사연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큰딸 승주야라는 시를 낭송하고 상황극을 해봤는데요.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며 가슴으로 주고받는 그 딸 승주와 승주 엄마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온도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좋은 뜻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역할 하셨잖아요. 네. 네. 진짜 어머니 어머니 같아가지고 짱이네요. 제가 감동 제대로 엄마거든요. 전달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맘들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감정이 잘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진짜 연기자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엄마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참 벅차고 먹먹해요. 예, 엄마라는 단어 그 말 자체가 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화를 듣는 순간 어린 딸이 꿈꾸던 진로 대신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상황을 엄마는 그에 대한 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성장해준 딸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화였습니다. 아, 네. 정말 그렇겠네요.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를 담은 분들과 생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신청곡 하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자, 오늘 첫 시간 큰딸 승주야라는 시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연이든 다른 학습자분들의 사연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건 뭐 다 우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연 하나쯤은 다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다 같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모두 뭐 배우고 뭐 배우는 세월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어려운 시대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이런 사연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시절을 딸을 또 아들을 당연히 남들과 똑같다라는 입장으로 희생양으로 삼고 안타깝게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세월이 흘러서 힘들어하고 그걸 또 아파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애달파하는 엄마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상은 너무 값지고 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사랑받은 딸을 여전히 엄마가 챙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엄마를.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더 단단히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문예 학습자들과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삶의 교훈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시야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원하시네요. 예. 무궁무진한 학습자들의 사연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사연으로 모두 늘 가슴 따스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벌써 다음 시야가 기대됩니다. 오늘 못난 대물림으로 네. 가슴 절절한 어머니들의 사연이 담긴 시야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마도 감동의 여운이 오래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뒤 오늘 방송을 닫는 멘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익산미디어센터 그리고 한국문예교육협회 익산지부와 함께하는 익산문예교사와 함께 만드는 행복라디오 늦은 봄꽃들의 사연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기쟁이 팀이 들려준 늦은 봄꽃들의 사연은 짧고 기계 없는 시야 하나였습니다. 이 시야가 저의 몇 날을 가슴 따숩게 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하니 라디오 앞에서 저희를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와 참여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예교사 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